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오늘은 오멘 슬림 14인치 바로 이 제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FB0038TX 모델이에요. 사양은 인텔 울트라 9에 GTX 4060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뭐 AI 연산이라든지 게임에도 어느 정도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기존의 오멘 노트북 같은 경우 16인치 제품 위주로 나오다가 이 제품이 최초로 14인치로 출시됐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회사에 들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16인치 제품보다 14인치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이 사양이 울트라 9에 GTX 4060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20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카드 할인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200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사양의 사무용이나 이제 크리에이터용 노트북들 찾아보면은 뭐 델의 XPS라든지 삼성의 갤북 프로 같은 거 같은 사양으로 비슷한 사양으로 보면은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에요. 거의 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 제품이다. 그래서 게이밍용이 아닌 사무용으로는 어떨지, 그리고 실제로 써봤을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빴는지 오늘 간단하게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일반 게이밍 노트북답지 않게 외관에 LED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이밍 PC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LED가 많이 들어가면 약간 좀 짜쳐 보이더라고요. 상단에 오멘이라는 이 로고의 각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크롬으로 반딱반딱 거리면서. 오멘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생소하지만 이게 그냥 딱 봤을 때도 노트북 가격이 좀 나가겠구나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배기구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보통은 배기구가 이제 모니터랑 본체 이 사이에 딱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근데 오멘 슬림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배기가 무조건 뒤로 다 돼요. 이로 인해서 모니터라든지 이 키보드 쪽에 뜨거운 바람이 안 나가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먼지도 사실 원래 그 사이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먼지 유입도 더 적은 것 같고 굉장히 이 부분의 설계는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이 펼치는 각도는 뭐 다른 노트북처럼 180도 펼친다든지 이런 거 불가능한데 굳이 노트북이 그렇게 펼칠 일이 잘 없더라고요, 써보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이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후면에 포트가 있어요. USB 포트랑 HDMI 포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회의할 때 옆에 꽂는 것보다 뒤에 꽂는 게 훨씬 덜 걸리적거리고, 그리고 모니터 아웃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모니터 아웃에 거치했을 때도 뒤쪽에다 꽂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아요. 하단부도 보시면은 위아래 고무 패킹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고 이 중간에 흡기구가 쫙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거슬리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뒷면만 봐도 아, 이게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펜이 직접적으로 안에 있는 게 비치거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밑에 부분도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노트북 안쪽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터치패드 부분이 굉장히 넓고 시원시원해서 되게 쓰기가 좋은데, 키보드 디자인은 솔직히 이 제품을 살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좀 짜쳐 보이는 그 키캡의 디자인이 너무 짜쳐 보여가지고 살 때까지 16인치를 살 건지 이거를 살 건지 오직 그 키보드 디자인 하나 때문에 고민했는데, 일단 사놓고 보니까 그림으로 보는 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덜 짜쳐요. 일단 키캡 주변을 약간 반투명 처리를 해서 키캡 주변에서 빛이 새어나오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 디자인 때문에 너무 좀 싸구려틱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LED 효과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소거나 캡스락, 펑션키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터 LE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데도 눈에 잘 띄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각종 스티커랑 레터링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엔비디아 레터링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뭐 별거 아닌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짜쳐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외관은 굉장히 심플하고 고급스러운데 이 키보드 있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짜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개인적으로 키보드 디자인 자체는 오멘 슬림 16인치 제품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게인데요, 무게는 이 본체가 1.6kg가 나가고 배터리 어댑터, 전원 어댑터가 500g이에요 실제 이 본체만 들고 다니는데 약간 무겁긴 한데 1.6kg면은 들고 다니면 하거든요. 그 배터리 어댑터가 너무 거대해 가지고 사실상 뭐 카페에 가서 사용하고 막 이런 용도로 주로 쓰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정된 자리에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집에서만 쓴다든지 회사에서만 쓴다든지. 그래서 충전기를 2개 구비를 해놓고 각각의 자리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원 어댑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제품 USB-C 타입 충전으로 돼요.
28V 5A를 사용을 해서 140W를 써요. 문제는 140W잖아요. 정품 충전기로만 충전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 내가 뭐 외부에 나가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무실에다 놓고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은 어쨌든 충전 어댑터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좀 들고 다니기 쉬운 녀석으로.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의 충전기 같은 경우에 보통 45W에서 65W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노트북 충전기 45W에서 65W 고속 충전되는 그런 충전기를 충전하면은 얘가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100W 이상은 여기다 꽂아줘야지 충전이 됩니다. 결국 얘를 정품 충전기가 아닌 다른 충전기를 충전하려면 USB-C 타입으로 100W가 넘는 충전기를 충전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단일 포트로 100W가 나오는 거여야 돼. 여러분들 뭐 충전기 살 때 얘 140W짜리 충전기예요 하고 팔아도 이 전체 출력이 140W인 경우가 많지, 각각 포트 뭐 45W 최대 출력 뭐 65W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포트로 100W에서 140W까지 나오는 애를 사야 되는데, 제가 최대 출력이 100W고 단일 출력이 100W짜리 충전기 하나 있는데 걔를 여기다 꼽아서 써보니까 충전은 돼요. 근데 충전기를 건드리는 순간 진짜 손에 화상이 입을 것 같아요. 온도가 제가 보기엔 최소 한 7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얘를 쓰려면은 단일 포트에서 140W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출력은 최소한 200W가 되는 걸 써야 돼요. 근데 그런 충전기들이 충전기 가격만 한 10만 원이 넘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벨킨 제품을 샀는데 벨킨 제품도 10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충전 부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당연히 좀 전력 소모는 많겠지 생각을 해서, 뭐 사무용 노트북 한 10시간씩 가면은 뭐 얘 배터리 타임 한 서너 시간 가겠네, 그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상식이 전원을 꽂아서 쓸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USB-C 타입이니까 있는 충전기 쓰면 되겠다. 하지만 복병으로 140W 출력되는, 최소 100W 이상 출력되는 충전기를 사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큰 애로사항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사무용이나 크리에이터 용도로 여기저기 들고 다니시면서 쓸 예정이시라면은 아마 충전기 가격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사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를 별도로 제공하는 그런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소개할 건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도 약간 할 말이 많아요. 어쨌든 이 제품이 HP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 중에 최상위 제품이거든요. HP에는 이제 빅터랑 오맨이라는 노트북 라인업이 있는데, 오맨이 좀 더 상위 등급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맨 14부터 자체 발광 OLED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색감이라든지 안부 표현이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굉장히 쨍한 이미지라든지 게이밍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도 잘 보고 싶다 이러면은 OLED가 훨씬 더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긴 한데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는 이제 LCD가 240Hz였어요. 근데 이번에 OLED로 바뀌면서 120Hz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처럼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사율이 높은 게 더 좋거든요. 근데 뭐 게이밍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지금 울트라 라인에 4060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120프레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게이밍에서 240프레임은 좀 오버 스펙일 수 있어서 120프레임은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헤르츠 주사율 자체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가 OLED잖아요. 근데 OLED인데 패널이 글레어 패널이에요. 글레어 패널이 뭐냐면은 이 지금 액정을 보시면은 얘가 반딱반딱해요. 그래갖고 빛이 다 반사돼갖고 이 반사된 빛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화면을 볼 때 굉장히 거슬려요. 맥북도 똑같아요. 근데 이 글레어 패널을 쓰면 굉장히 쨍하기 때문에 뭔가 색감 표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처럼 문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 빛 반사 때문에 눈이 되게 피로해요. 물론 논 글레어 OLED 패널도 있거든요. 근데 논글레어 OLED가 달린 그런 노트북들은 진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쨌든 이 글레어 패널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저는 오늘 이거 리뷰 찍고 여기다가 논글레어 그 액정 보호 필름 하나 바를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 어쨌든 HP의 최상위 라인업, 오멘 라인업이잖아요. 근데 마감이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한 2달 쓰다 보니까 여기가 들뜨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급 노트북에서 있을 수 있는 마감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감 깔끔하고 좋았는데 했는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 이번에는 키보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일단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형식이에요. 펜타그래프 치고 스트로크 깊이가 좀 깊은 편이에요.
다른 노트북 대비해서 이 스트로크가 꽤 깊게 들어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스트로크가 깊다 보니까 타건을 할 때 바닥 치는 느낌이 좀 덜해요. 이 바닥에 자꾸 치는 느낌이 들면 이 손가락이 아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덜해가지고 좀 장시간 타이핑해도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키캡 같은 경우에 생긴 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 주변부가 약간 반투명해서 LED 나오고 이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키캡 주변부 이 반투명한 부분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의 구분감이 확실해요. 전반적인 타건감은 굉장히 우수해서 마음에 드는데 약간 배열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개극혐 배열 중에 하나인 전원 버튼이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이거 진짜 개극혐 배열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게 나름 고급 노트북이라 가지고 싸구려 키보드에 있는 그런 것처럼 돼 있진 않더라고요. 실수로 이거 살짝 눌러도 반응을 안 해요. 보통은 이런 거 누르면은 이제 잠금 화면으로 간다든지, 얘는 살짝 눌렀을 때 아예 반응이 안 되도록 기본 세팅이 돼 있고, 오래 누르면은 전원키가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거 살 때 설마 2024년인데 이 전원 버튼 가지고 장난하겠냐, 그래도 이게 최상의 라인업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 구매했는데 역시 전원 버튼에 장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키보드가 이렇게 어쨌든 LED를 굉장히 강조하는 형태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LED를 좀 강조를 해가지고 개별 키별로 이렇게 LED 색상을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옛날 방식으로 존 형태로, 어떤 존 형태로 그 존의 전체적인 색상만 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개별 키마다 색상을 지정해갖고 하는 게. 한 10년 전에 2014년, 2015년 정도에 이렇게 존 형태로 나왔으면은 그래도 LED가 들어갔으니까 됐네 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2024년인데 이렇게 LED가 개별 설정이 안 되고 존 형태로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는 약간 좀 충격적이에요. 이런 것도 약간 미국 감성이 아닌지. 의외로 최신 기술을 다 쓸 것 같지만 이런 감성 부분에서 약간 투박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흰색 백그라운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색이 제일 깔끔해.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를 썼을 때 굉장히 쾌적하게 돌아가고요. 특히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FHD 영상을 편집하는데 버벅임이 없고 4K 영상 가끔 넣어갖고 해도 무리 없게 편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펙 자체가 울트라 9의 4060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 저가형도 뭐 울트라 7에 뭐 40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총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뭐 카드 할인 같은 거 다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에서 구매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빅터라든지 이제 한 단계 내려가면은 비슷한 급에 이제 15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노트북들을 이것저것 많이 써보니까 특히 사무용으로 이제 게이밍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이밍 노트북 사고 따로 키보드 마우스 막 구비하고 하시잖아요. 모니터 따로 사서 쓰시고 큰 문제 없는데, 사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이제 키보드 마감이라든지 터치패드라든지 액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가형들을 써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져서 저는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이 오멘 라인으로 온 거고요. 이 오멘보다 비싼 라인업 제품도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아까 뭐 델 XPS라든지 게이북 프로라든지. 근데 이 오멘을 써보니까 왜 또 걔네들이 비싼지 알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충전기 어댑터 문제도 있고, 얘는 액정이 좋기는 한데 글레어 패널이라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고급 제품이 왜 더 고급 제품인가에 대한 느낌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뭐 게이북이나 XPS를 400, 500만 원 주고 살 바에는 이거 사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돈으로 그냥 주변기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더 사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결국에 뭐 사양, 편의성, 마감, 뭐 고급감 이런 거 다 잡으려면은 델 XPS, 뭐 게이북 프로 이런 거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뭐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지방령처럼 어디 한 군데 앉아갖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엔드 사무용이랑 게이밍이랑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면은 이제 이 전력 소모하는 설계 방식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용 제품들은 조금 더 배터리 시간이 오래 가고 좀 마감이라든지 고급성을 더 올리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원도 조금 더 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에 치중했다면은,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최고로 낼 수 있게끔 컴퓨터 세팅이, 노트북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사입니다. 안녕.